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쓰다 김선근입니다. 일본의 작가 사이토 다카시의 일본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을 지배하는 자가 삶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미 없이 보낸 일본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채운 일본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쓰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본은 어떠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일본까지 황금처럼 여기는 이쓰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소식들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1분 몰입이 아니라 1시간도 몰입해서 즐거운 수다를 나누는 밥상머리 이쓰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더운 날씨 시원한 소나기 같은 공무원, 오늘도 시원시원한 미모를 뽐내고 있는 남은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빼고 꽃이 세 송이가 딱 있네요 여기. 아 곤란해. 곤란하라고 한 말이에요. 아 너무 곤란해서. 괜찮아요? 뭐 제가 곤란한 거 아니니까요. 파이팅. 파이팅.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늘 잘 지내고요.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나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아유 너무 이뻐요. 네, 축하는 돈으로. 아 네, 그 이따가. 아니 저는 뭐 이제 2018년에 둘째도 태어나고 네.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벌써 6월이에요. 네. 반이 지났는데. 그쵸. 올을 한 해 지금까지 네. 은미 씨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팟캐스트 통해서 네. 김성근 아나운서 만난 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역시 자기의 본업보다는 이쪽에도 욕심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네, 멋있으세요. 방송 욕심 나보다 많아. 저희를 만난 거는 당연히 뭐. 네, 제 마음 아시죠? 네, 저는 식약처의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방송 쪽 관련된 분들을 더 많이 조금 이만큼 더 사랑한다는 거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네, 계속 좀 써주세요. 네, 내가 둘이에요. 자 그럼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태양이 더 강렬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크림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뭐 선크림도 있고 선블럭, 선스틱 이런 선이 들어간 화장품들입니다. 그렇죠. 네. 김성근 아나운서 오늘 선크림 바르고 오셨나요? 아니요. 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귀찮아요. 저 굉장히 귀찮아서 평소에 잘 안 바르고 다녀가지고 맨날 이제 저희 아내한테 많이 혼나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좀 해 안 떴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 바르고요. 해 떴을 때도 집에서 발라줘야 겨우 바르고 나오는 그런 아주 못된 남편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해가 쨍쨍 나는 날은 또 집에서 이렇게 발라주시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내밀고 있죠. 이러면서 그러면 한 대 맞고 이제 발라주죠 이렇게. 네. 근데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줘야 해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자외선은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 A, B, C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서 그 뭐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 통과해서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A가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구름 낀 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내 활동을 하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왜 이렇게 주름이 느나 했더니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서 그런 건가 봅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 나이 들에 따른 자연스러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잠깐만 카메라 끄고 그러면. 자외선 종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 나뉜다고 했는데 네네. A는 강조하신 대로 저처럼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럼 B, C는 어떤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단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조금 붉게 만드는 그 좀 에너지가 고에너지의 그런 광선인 만큼 뭐 햇볕이 이제 뜨거운 곳에 따가운 곳에 나가서 있는 경우에는 뭐 피부가 붉어지거나 아니면 일광화상이라고 해서 네.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C 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짧아요. 그리고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어서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예. 네, 자외선 C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C가 붙으니까 약간 젠틀하게 네. 미스터 자외선 같이 자외선 C처럼 네. 젠틀하니까 안 오시네요. 좋네요. 근데 우리 기억하기 딱 B는 좋네요. 그렇죠. C. 역시 한 천재인 듯.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B는 진짜 무섭네요.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선크림 꼭꼭 바르고 다녀야겠습니다. 저 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암 노노노 캔서 싫어. 네.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 보면 앞에 영어가 막 써 있잖아요. 네네. SPF, PA 이런 영어들이 써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역시 눈썰미.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을 몰라요. 기억만 잘해. 네. 일단 뭐 SPF하고 PA가 적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단은 될 거고요. 네. SP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지수예요. 그러면 선 이겠죠. S는 P는 P는 파워? 프로텍션? 프로텍션. F는 판타스틱? 펜터. 문제 내지 마.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나 그러면은 네. A는 A인가? 맞아요. 프로텍션 맞아요. 프로텍션 네. 오브 자외선 A. 맞아요. UVA. 그게 SPF는 B, 그러니까 PF는 A를 막아준다는 네, 뜻이군요. 네, 맞아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PA는.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그 뒤에 숫자들 붙어 있잖아요. 어떤 거 네네. 플러스 이런 거 붙어 있고. 네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 SP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숫자 2에서부터 50까지로 주로 표현을 하고요.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B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숫자 50까지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0까지는 50으로 표시를 하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50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근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살 때 숫자가 높은 거, 플러스가 많은 거, 뭐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이런 걸 샀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높은 거 사면은 잘 막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SPF 수치하고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죠. 그렇죠. 하지만 아. 뭐 무조건 차단이 많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뭐 개인의 뭐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활동 정도에 따라서 조금 상황에 맞게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른인 저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들 외출 나갈 때도 발라줘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발라주면 될까요? 그렇죠. 어린이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키즈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죠. 어린이용 제품은 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너무 높지 않은 걸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SPF가 한 15에서 한 25 정도고요. 그 P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2개인 네. 제품이 좀 적당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그 아이 그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뭐 발진이나 혹시 피부 반응이 일어나지 네.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우 첫째 그냥 했는데 그냥 발랐는데 다행히 건강한- 다행히 발진이 안 일어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동안 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얘기 갖고 오실 거죠? 네, 그럼요. 이수다를 위해서 음. 이수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도 열심히 하시고요, 제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진심이시죠? 그럼요. 네. 네, 완전 100%지 뽕뽕. 네.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상머리 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충제, 달걀, 그리고 농약 성분의 음식물 등이 적발되면서 우리 국민의 농약에 대한 이런 걱정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는요, 농약의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농약 PLS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농약 PLS 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농약 PLS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식약처 김진숙 연구관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에서 농약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숙 연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약처에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다 이 눈에 네. 뭔가 강렬한 의지가 가득하세요. 아, 네. 오늘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네. 맞습니까?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는 표현은 네. 기대가 돼요. 막 기대감 상승 완전 상승.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농약 PLS 제도, 농약 플리스 제도인가요? 어떤 제도죠? 예, 농약 PLS 제도는 네.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말로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데요. 예. 좀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 농약 기준은 그 식품 공전에 이렇게 목록으로 쭉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해도 되는 리스트라는 얘기인 거고요. 포지티브 리스트.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기준은 불검출로 관리하겠다는 게 농약 PLS 제도입니다. 이제 알겠네요. 좀 쉬워지시나요? 네, 이제 요거는 사용해도 되고 그렇죠. 요거 외에 대한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느낌의 제도인 거군요. 이게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할 예정인 건가요? 예,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2016년도 12월 31일부터는 그 호두나 아몬드 아시죠? 예, 견과류. 예, 그렇죠.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러한 견과류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바나나나 키위 같은 열대 과일류에 대해서는 이미 PLS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가 시행이 됩니다. 이미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이 돼서 전 농산물로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시행 전후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예? 네.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농약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냐면 그 국제 기준, 그러니까 국내 기준이 없다고 하면 국제 기준 적용하고요. 국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유사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PLS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그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불검출 수준의 0.01 ppm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기준이 없는 경우에 예,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는 국내 농약이 등록돼 있거나 네. 아니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기준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기준이 없다는 거는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외국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런 농약은 불검출로 관리하겠다는 예. 얘기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도들이. 다행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PLS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 건가요? 그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PLS라고 이름을 적지 않았겠죠. 예. 영어의 필요가 없군요. 네. 그렇죠. 이제 일단 처음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일본하고 유럽에서는 이 PLS 제도를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PLS는 아니지만 기준이 없을 경우에 불검출을 적용하는 불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제 기준이라든가 유사한 농산물의 기준을 써왔기 때문에 약간 안전 관리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PLS 도입을 하면서 이제 이 농약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네. 뭔가 좀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은 PLS가 도입이 되면 이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종류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또 조금씩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PLS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건 모두 다 부적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사용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게 검증이 안 된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진짜 이제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단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리얼리? 영어 훅 들어오네. 영어 알러지 있는데. 오브 코스. 이쪽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농약 PLS 제도를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시행이 되는구나, 이런 제도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농약 PLS 제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농민이나 아니면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는 농식품부하고 농진청이 교육을 직접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소비자, 그 다음에 식품업계, 그리고 수출업, 뭐라고 그러죠? 농산물 생산국 예, 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는 식약처에서 설명회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분야별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책자를 만들었고요. 이 책자 내용은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책은 오송까지 가야 되나요? 받으려면? 아니요, 뭐 그냥 연락 주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고. 예. 자비로. 예, 홈페이지 가시면 그냥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책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네, 드리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런 거 약간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궁금해요. 농약 PLS.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셉이었는데, 네. 굳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네.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진짜 잘 나와 있네요. 정말. 네. 벌써 얘기를 다 하셨어요. 네. 네. 오늘 농약 PLS 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혹시나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겠냐고 하면은 얼마든지. Of course. 영어 좋아하는 게 딱 통해. 좋습니다. 예, 파이팅. 화이팅. 예. 앞으로도 건강한 식탁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여러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임상 실험에 성공하면서 아프지 않는 세상, 병이 완치되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무겁죠? 자,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정책과 와 이름 멋있어요. 이유경 연구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에서 바이오의약품 정책 업무를 맡은 이유경입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되게 있어 보이는데 네.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면 음. 흔히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백신이라든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세포 치료제, 네, 유전자 치료제, 뭐 바이오 시밀러 이런 제품들이 보통 포함이 됩니다. 멋있다. 그렇죠. 네. 네. 되게 있어 보이네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부심 네, 뿜뿜. 그럼요. 네, 네. 멋있으시면 연구관님 네네. 이수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매회 챙겨보고 있습니다. 왜요? 재미있고 유용하니까요. 네, 네. 예. 진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멘트에 있기는 하던데 실제로 뵈니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멘트 있기도 하던 데는 편집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생긴 저와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혼 좀 담아주세요. 아주 그냥 바이오 의약품 얘기하실 때는 막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진심이 1도 없고 막 그런가요? 옛다 봐보라 이런 나나요? 느낌으로 네, 티가 그래서, 많이 났어요. 네. 네, 괜찮으시죠? 네, 화이팅. 예, 좋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바이오 의약품 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한 100여 년부터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백신, 예방용 백신이라든지 혈액제제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DNA, RNA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재조합 의약품이라는 단백질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포를 우리가 직접 다루고 세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게 되면서 세포 치료제라는 장르가 새로 들어왔고 유전자를 직접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전자를 직접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유전자 치료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임상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바이오 계량 생물의약품 그리고 동등생물의약품 이렇게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네. 계량 생물의약품이나 동등 생물의약품을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렵죠. 아니 굉장히 사이언스하네요. 네. 사이언스 자체입니다. 네. 야, 이게 제가 이 원고를 전에 미리 읽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좋네요. 네. 어떡하죠?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좀 예. 앞서 나가야 하는 학문이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포장 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 소개하실 때 바이오 시밀러를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또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네. 어떤 건가요,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 제조합 의약품, 그러니까 DNA로 만든 단백질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네. 사실 이제 품질을 입증을 하면 일단 저렴하게 좀 더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특허 만료에 따라서 우리가 동등한 품질을 입증을 하게 되면 좀 더 싼 단가에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인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의약품인 네.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최초로 허가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죠. 그러니까요. 네. 입꼬리에 자부심이 가득하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힘을 내 가지고 네. 빨리 좀 좋은 성과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 연구관님에게 딱 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하나 주마. 어떤 질환인데 100%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준다라고 한다면 네. 뭘 좀 치료하고 싶으세요? 다른 희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지만 네. 저는 무엇보다 치매 치료제를 치매.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치매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식구들이라든지 그 공동체라든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복지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도 치매는 정말 인류가 다시 한번 극복을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치매 치료제에서 뭐가 좀 진보가 있다거나 발걸음이 있다고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아직은 없어요? 예, 기전도 밝혀져 있지 않고 해서 정말 바이오 의약품이 이 분야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치매는 뭐 다른 질환도 다 힘드시겠지만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게 저는 되게 슬프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함께 왔던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게 슬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네. 치매가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봤고 오늘 이제 오신 밥값은 하고 가셔야죠. 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앞에 소개를 해드린 2018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올해로 4회째인데요. 예. 무엇보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이 분야를 일단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더더욱이나 세계 많은 분들을,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허가를 하는 기관이니까 규제에 대한 동향을 좀 같이 나누고 앞으로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인류 공동의 과제를 좀 해결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있죠? 많이 놀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네. 멋있네요. 네. 판타스틱하네요, 진짜. 뭔가 그 행사장에 들어가면은 뭔가 최첨단의 느낌을 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좀 채워지게 되나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행사했던 것에서 특히나 4차 산업, 작년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예. 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학제 간의 융합, 그리고 이제 그 학문 간의 벽을 깨는 것, 이런 부분 간의 벽을 깨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과의 융복합 제품, 아하.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예. 어떤 행사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럼 올해 행사 주제는 뭐예요? 올해 행사 주제는 사람 중심 바이오 경제입니다. 그래서 특별 강연, 주제별 포럼, 그리고 연계 행사들과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조 강연자로 WHO의 현직 사무차장님이신 마리 안젤라 시망호 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FDA에서도 참석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오, 정말 전 세계적인 행사네요. 네네.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니까 더 느낌이 와닿는 것 오신가요? 같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안 비슷한가요? 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언제부터 어디서 열리는지까지 좀 안내를 해주세요. 네네. 올해 행사는 12개의 공개 포럼과 WHO, IBI, 메르스 백신 관련 공동 워크숍을
갖게 되고요. 예.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전시회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을 실제로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좀 길죠. 그래서 네.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리게 됩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네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 이수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거 혹시 돈 내야 돼요? 아,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게다가 공짜랍니다, 여러분. 네, 꼭 가보십시오. 네. 저는 못 가네요. 왜요? 해외 출장 가거든요, 그 기간에. 아, 진짜요? 네. 아, 저희도 오실 걸 당연히 기대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개회식이 27일에 있네요. 네, 이런 27일에 것도 있습니다. 행사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네네. 오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 다들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번 달에 러시아 월드컵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러시아에 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아, 저런. 네, 자랑하는 거예요. 드라스부이제. 근데 진짜 안타깝네요, 진짜. 되게 멋있어가지고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행사 자료라도 꼭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실 거죠? 예, 당연합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개회식 알겠습니다. 약속. 네. 예. 내년에 이 부처에 계셔야 돼요, 여전히. 아, 그런가요? 막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막 이제 내년에는 딴 데로 갔어요 이러면은 진짜 어떻게 할 건 없어요, 사실. 네. 혹시나 내년에는 꼭 참석해 보도록 하고요. 올해에는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이고 의미 있는 행사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함께 해달라고. 네, 정성껏 준비한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사 잘하세요. 네, 예! 그렇지. 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농약 PLS 제도,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수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 정말 건강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거든요. 우리 밥상머리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좋은 정보, 즐거운 이야기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 의미 있는 수다, 재미있는 수다, 성근이와 함께하는 밥상머리 이수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잔뜩 설레게 할 많은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